자, 차인고등학교 기출문제 풀이 이제 16번부터 다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6번 문제. 자, fx가 다음 식으로 주어졌고요. 자, 이것에 대한 극대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f'x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가 아니고요. 자, 3k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이제 0일 때 이제 x 값을 구하면, 자, 얘가 이제 3으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와 플러스 k.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요 값에 대해서 이제 k 값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요 식에 대해서 자 k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음수라고 하면 k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k 값이 양수일 때는 극대값 자 k 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k를 대입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요 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3k 세제곱 마이너스 6k가 되니까 2k 세제곱 마이너스 6k가 되죠. 자, 일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 식에 대해서 이제 g 프라임 k를 했을 때 6k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이때 k 값은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 자, 마찬가지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그래프 형태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극소값을 물어봤으므로 G1을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해서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식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자, k가 0보다 작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극대값은 fk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fk라고 하면은 자, x 대신에 k를 대입해서 k 세제곱 마이너스 3k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자,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k 세제곱 마이너스 6k가 됩니다. 자, 그럼 g 프라임 k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6k 제곱 마이너스 6이 돼서 자, 얘는 항상 0보다 작죠.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gk라고 하는 건 극소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4만 답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값이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비교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17번 문제. 자,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f3이 1이고 그 다음에 f'3은 0인 4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돼 있어요. 자, 이 17번 문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의 어떤 개형 형태를 잘 알고 계셔야 잘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얘가 실근 개수는 2개가 되고 이렇게 된다. 가 됐죠. 자, 그럼 4차 함수에 대한 fx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개형 자체는 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한 형태를 볼 수 있죠. 자, 했을 때 지금 요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자, x축이랑 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치하는 값이 자, 그럼 f3이 1이기 때문에 x가 3일 때 이 값은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값이 되면
양쪽이 x는 3에 대해서 그러면 대칭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 3에 대해서 왼쪽 편을 a만큼 왼쪽, 그 다음 오른쪽을 a만큼 오른쪽에 있다 라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함수 fx 자체를 하게 되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자 x축이랑 이렇게 양쪽에서 만나고요. 그러면 이 값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a의 제곱과 제곱이다. 자, 근이 이제 보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이제 3-a, 3 플러스 a 여기서 접하니까 그래프식을 나타낼 수 있고요.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f3 값이 1이 돼야 되므로 x 대신에 3을 대입해 준다면 요 식은 a의 4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오른쪽 왼쪽 요 하는 과정이 동일하니까 우리가 a 값은 1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에 따라서 때 fx에 대한 식은 그러면 x가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나 어차피 동일한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x-2 제곱에 x-4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따라서 구하려는 f1 값, 자 1을 대입해 주시면 9가 되겠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접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 그 다음에 3을 기준으로 양쪽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칭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18번 문제.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그 다음 gx는 3fx인데, 자, 범위가 나왔죠? 요 안에서는 fx에 대해서 뭐 3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조건이 나왔는데, 요 나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기에 대한 얘기를 볼 수 있죠. 따라서 얘는 기본적으로 주기가 4짜리. 자, 그러면서 실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정리를 할 때 얘를 만족하려면 그래프의 형태가 fx가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이계도 함수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fx가 0부터 4까지 이 4라는 구간 안에서 어떤 규칙이 양쪽에 나와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 gx가 얘를 계속 반복해 줘야 됩니다. 얘를 fx라고 했을 때 뭐 3fx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보다 더 뭐 위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gx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요 미분계수가 동일해야 되고 그러면 가운데 이 0과 4의 가운데 지점인 2에서 양쪽이 대칭 형태를 갖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fx에 대해서 그러면 이 fx를 아까 전에 자 이렇게 해서 0, 2, 4에서 2에서 대칭 형태를 가져가므로 x, x-2, x-4다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였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칭형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의 넓이가 동일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과정 중에서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자 fx dx도 마찬가지 0의 값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게 되죠.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이었을 때 G43의 값을 구하여라. 따라서 우리가 실제 이제 구할 때 0부터 4까지의 gx는 3x에 x-2, x-4라고 할 수 있죠. x 값이 0부터 4까지 안에서 자 그러면은 G43의 요 값을 생각해보자 라는 거고요. 이 값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 그럼 주기가 4게 되니까 자 요 값은 G3 값과 동일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G3는 여기다 3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9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gx, dx가 이제 0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값에 대해서 수식화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래프에 대한 판정이랑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간단하게 빠르게 gx를 처리해 볼 수 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19번. 자, fx에 대해서 다음 식으로 이렇게 주어졌다. 자, 일단은 뭐 간단히 정리를 위해서 자, 얘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 프라임 x를 정리하고요. 가 될 건데, 자,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c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 f 프라임 1이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3이 되므로 2b 값이 마이너스 3a, b 값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a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fx를 이제 한 문자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fx에 대해서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x 다음 c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여기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리고 f 프라임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조건. 자, f'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성립한다. 자,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자, 얘가 0일 때 요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고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될 것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알파 알파 마이너스 f 베타 요 값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 대해서 이제 정말 대입해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의 절대값을 씌운 것은 절대값. 자, fx에다가 x 대신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해서 정리입니다. 그러면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a 베타의 세제곱 여기는 플러스로 보고 자,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이제 뭐 세제곱끼리, 제곱끼리, 1차끼리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A의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 놓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식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 형태나 아니면 인수분해 형태를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절대값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얘를 절대값으로 뽑아 보면 첫 번째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뽑아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었고요. 자, 요 식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자,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 거니까, 자, 요 식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절대값.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었고 자, 요게 됐으니까 a의 1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a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식의 값이랑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같아야 되므로 요 안에 있는 식의 값이 1이 되겠죠. 따라서 요 전체 안에 1 또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좀 풀어서 정리했을 때, 자, a-2분의 3a는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절대값이 1이 된다.
자, 그러면 2분의 1a 플러스 2가 1일 때랑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따라서 a 값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첫 번째 경우에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2고요. 자,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이때 자 f 프라임 x가 이제 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요 식에 대해서 즉 3ax 제곱 마이너스는 0이 서로 우리가 두근을 가져야 하죠. 따라서 이 식에 대한 판별식 썼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0보다 커야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a 값은 0보다 크거나, 따라서 둘 중에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6이 된다. 자, 그럼 f-1을 구하는 거므로, 자,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fxa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된다. 따라서 자, f-1 값 마무리 계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19가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수식을 다뤄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20번. 자, 이차함수 형태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있을 때, 자, 얘를 이걸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대 1로 나누고 넓이 나왔다. 그럼 그래프 그려서 간단하게 일단은 어떤 건지 좀 확인합시다. 자, 했을 때, 자, 요 그래프는 이제 마이너스 2,0에서 접하는 그래프 형태가 될 거고요. 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y는 이제 x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이 꼭지점을 지나고요. 여기가 1인 직선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랑 갖다 놓고 이항시켜 정리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와 이 값이 2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x표의 저기에서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일단 인테그랄,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위의 직선인 x 플러스 2에서 곡선을 빼준 적분값. 자, 물론 요거 이제 공식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 개수 4분의 1 곱하기 두근차 2하고 마이너스 2죠. 원래. 자, 요거의 세제곱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24분의 64가 되니까 8로 나눠서 3분의 8이 된다. 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이제 3분의 8이 나왔고요. 다음 두 번째, 자,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1인 직선. 자, 근데 기울기가 음수죠. 그래서 이런 직선에 의해서, 자, 정리를 해보면 얘는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 의해서, 자, 넓이가 1대2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가 1일 때 전체 이 넓이가 2의 비율을 갖더라. 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이제 한쪽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는데,
우리가 오른쪽 이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본다라면 이제 3분의 8에 자, 얘를 이제 1대2로 나눴으니까 1 플러스 2분의 오른쪽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3분의 1을 곱해주니까 이 값은 넓이가 9분의 16이 됩니다. 그러면 이 9분의 16이 되는 이 전체 넓이는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노란 부분에 대한 넓이를 정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자, 얘를 이제 교점을 m에 대한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자, 요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9분의 16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테그랄 알파부터 0까지. 자, 위의 직선 x 플러스 2에서 mx 플러스 1을 빼서 계산해 준 것. 그 다음 0부터 나머지 구간은 2까지. 자, 위에 있는 게 x 플러스 2였죠. 여기에서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빼준 형태가 됩니다. 자, 근데 요것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때 넓이를 하는 거니까 이 길이가 마이너스 알파. 자, 요 직선이 여기가 2였죠. 요 길이는 1이 되죠. 따라서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0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안에 거 풀었을 때, 자, 요 식은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시켜주면 마이너스 12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가 된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8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값에 대해서 이제 더 정리를 좀 더 해본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자, 이 값이 이제 약분해서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분의 4가 된다. 됐죠? 자, 따라서 2분의 1 알파 값은 넘어와서 3분의 4에서 9분의 16을 빼주니까 9분의 10이라서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알파 값 나오고요. 자, 그러면 얘가 x가 알파가, 자, y는 x 플러스 2 위의 점이니까 알파 x 값이고요. 그러면 이때 y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가 9분의 10이 되죠. 그럼 결국에 이 교점에 대한 좌표를 구했고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9분의 8, 9분의 10이 됩니다. 자, 그럼 y는 mx 플러스 1에다가 대입해서 요게 이제 위의 점이므로 마무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밀림으로 n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값에 대해서 정리하고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넓이를 이용할 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적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적분 처리를 하시려면 m 또는 알파를 하나의 문자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적분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자, 요 위의 점 우리가 x 값에 대해서 얘랑 그리고 y는 x 플러스 위에 우리가 교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1번. 자, x가 0보다 클 때 다음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fx가 나왔는데, 자, 요 그래프, 요 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fx가 아니고 우리가 t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x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본다라고 하면, 자, 이런 그래프가 되고 여기 점이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그럼 x값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럼 요 식에 대해서 x값이 2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나눠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x값이 이제 자,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은 2보다 작으니까 자, 2의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fx가 적분하는데,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dt 플러스 인테그랄 x부터 2까지 여기서 dt.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판단은 뭐냐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xt로, 그 다음 x부터 2까지는 그냥 그대로 풀어서 t제곱 마이너스 xt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 식에 대해서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실제 계산 정리겠죠? 자, 그러면 적분을 해봅시다. t에 대한 적분이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랑 0을 대입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 이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요것에 이제 괄호를 풀어 정리해주면, 자, 요 안에가 이제 6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x 세제곱이 되니까, 자, 두 개 정리해서 3분의 1 x 세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자, 2x 플러스 3분의 8이다 라고 fx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식에 대해서, 자, 이번엔, 자, 여기가 x고요. 자, x가 2보다 크면, 자,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fx는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xt dt가 된다. 자, 이렇게 되므로, 자,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자, 2를 대입해 주시면 2x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fx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된 거고요. 자, 2를 기준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dx는, 자, 2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겠죠. 0부터 2까지. 그러면 요 식은 0부터 2까지는 위의 식을 넣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2부터 4까지는 요 놈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계산은 조금 기니까 뭐 생략하고 계산을 했다 라고 하면 3분의 28이 나오더라 라고 볼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2번.
자, 근해 개수에 대한 판정이고요. 자, 여기에서 양의 실근해 개수를 판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3차 방정식의 근해 개수 판정법이라고 해서 극대극소의 어떤 부호를 가지고 따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조건이 붙으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FK라고 했는데, 자, 이 식을 정리해서 먼저,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을 뭐 K라고 놓으셔도 되는데, 이거 계산상 넘겨서 얘를 K-20이라고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물론 20을 남겨놓고 이제 K를 넘겨서 정리해도 답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 요 왼쪽 편에 있는 것을 gx를 합시다. 그래서, 자, g'x 구하는 건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정리를 하겠죠.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x 값이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극소를 갖죠. 따라서 g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6이 나올 거고요. g-2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는 원점에 대한 대칭 형태 그래프면서 자,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일 때, 2일 때. 여기가 16이고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가 양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근의 개수가 없죠. 자, 왜냐? 왼쪽 편은 만나는 게 있긴 한데 여기는 음수 근이익이 되기 때문에 양의 실근만 갖고, 즉 x축의 값이 양수일 때, x값이 양수일 때만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의 값은 k-20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fk가 0이라고 하면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는 것. 그러면 마이너스 16이랑 k-20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때 k 값은 4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k 값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위쪽에서 있을 때 보시면 양수근 하나, 양수근 하나죠. 자, 위쪽에서 보면은 마찬가지 교점이 3개처럼 보이지만 양의 실근 개수이기 때문에 양수근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때 k-20이 마이너스 16이거나 k-20이 자 0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 자, fk가 1이다. 그러면 양수근 교점이 하나. 우리가 교점 한 개인 것 찾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k-20이 마이너스 16일 때, 그리고 k-20이 0보다 클 때. 따라서 우리가 k 값이 4이거나 k 값이 20보다 클 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이 아니고요. 0일 때, 자, 우리가 0일 때는, 자, 0은 양수가 아니죠. 0은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는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은 fk가 2라고 하면 요 사이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양수근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k-20이 마이너스 16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죠. 자, 따라서 세 번째, 자, fk가 2다. 그러면 양수근 교점이 두 개가 되므로 k-20이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따라서 이때 k 값의 범위는 4보다 크고 20보다 작다가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값들을 정리하고 풀이해 볼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요거를 이제 K를 넘겨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요 그래프가 위로
여기가 20만큼 올라가서 나오겠죠. 그럼 실제 이 값이 20이 될 거고 마이너스 6은 4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게요.